10억짜리 집이라고 했었을 때 만약에 공시가격이 이제 8억이에요. 한 채 있었을 때. 근데 두 채 있었을 때 예를 들어서 5억의 공시가격이 4억짜리를 두 개를 같이 갖고 있다고 했었을 때 이 10억의 공시가격에 8억짜리 한 채 갖고 계신 분은 세금을 안 내거든요, 종부세를. 하지만 두 채 이상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공시가격이 똑같이 8억인데 이거는 2억에 대한 세금을 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이거 보유하신 지는 언제쯤 보유하셨어요, 이거를? 여기 꿈동아 아파트는 2010년에 매수했고, 2010년이요? 네네. 그리고 호수마을 위브 2단지는 98년 정도인 걸로 알아요. 98년도요? 네네. 조합원이셨나 봐요? 네네. 아, 그러면은 이거 지금 시세 이게 차익 꽤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러세요? 네네. 그럼 잘 모르시겠는데? 네, 그 대신 물어주는 거예요. 아, 네. 그래요? 자, 네. 그러면 일단 뭐 기존에 이제 전문가분들이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일단은 집을 두 채 갖고 계신 거를 두 개를 정리하셔가지고 부모님들께서 네. 두 채를 정리하셔가지고 똘똘한 한 채로 해서 조금 더 입지 좋은 데로 갈아타고 싶어서 여쭤보시는 건가 봐요? 네네, 맞아요. 그래요. 저는 그러면 찬성 의견, 저도 마찬가지 찬성 의견 드릴게요. 물론 이 두 아파트가 나빠가지고, 이 두 아파트가 나빠가지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 뭐 이주합시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네. 이 두 가지 아파트 갖고 있었을 때 장단점이 있는데 현재의 정부 규제 자체는 좀 단점이 좀 많아요. 여러 채를 갖고 있으면. 그러다 보니까 한 채로 좀 똘똘한 채로 움직이는 분들이 많은데 여쭤보신 게 아까 말한 뭐 판교라든지 그죠? 뭐 판교 그다음에 어디 갔죠? 과천 뭐 위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지역보다 우리가 인덕원이라든지 의왕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평촌보다는 상급지기 때문에 저는 찬성 의견을 드리는 거거든요. 또 네.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 이제는 종부세라는 게 돼요. 종부세. 이 종부세 같은 경우가 1주택자였었을 경우에는 공시가격으로 9억 이상이었었을 때에 세금을 부과를 하는데 2주택자 이상서부터는 6억 이상이 되는 금액을 갖고 저는 부과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똘똘한 한 채. 근데 갖고 계시는 게 훨씬 더 이로워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게 되면 예를 똑같이 10억짜리 집이라고 했었을 때 네. 10억짜리 집이라고 했었을 때 만약에 공시가격이 이제 8억이에요. 한 채 있었을 때. 근데 두 채 있었을 때 예를 들어서 5억의 공시가격이 4억짜리를 두 개를 같이 갖고 있다고 했었을 때 이 10억의 공시가격에 8억짜리 한 채 갖고 계신 분은 세금을 안 내거든요, 종부세를. 하지만 두 채 이상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공시가격이 똑같이 8억인데 이거는 2억에 대한 세금을 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집이 나빠서 그런 건 아니에요. 네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어느 정도 개발된다고 했을 때도 제가 봤을 때는 금액이 오를 수 있는 역할이 좀 더 많은데 일단은 아까 말했던 판교, 위례, 과천 중에 어디로 갔으면 좋겠냐라고 이제 여쭤보시는 데 있어서 이 서울하고 세 군데가 사실은 누가 좋고 나쁘다 얘기하기가 조금 애매해요. 왜냐하면 다들 좋은 위치에 있어서.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말씀드린다고 하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개인적 의견으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저는 이제 그 판교 쪽이 좀 더 나을 것 같은데 그 이유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만약에 아버님이나 부모님한테 만약에 나중에 얘기하실 때 꼭 전달해 주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보자고요. 일단 그 과천 일대가 있고요. 과천 일대가 있고 그다음에 판교가 있고요. 그다음에 위례 신도시가 있어요. 사실은 이 서울과의 접근성은 물리적으로 보게 되면 뭐 위례 신도시나 아니면 과천이나 이게 조금 더 가까워요. 하지만 저는 판교를 택한 이유는 뭐냐면 개발에 대한 호재가 훨씬 더 많은 데가 사실은 판교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네. 제 방송을 가끔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이 경부고속도로 라인 같은 경우를 저는 사람으로 따지게 되면 척추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게 상당히 네. 중요한 부분에 있기 때문에 이 경부고속도로 라인에 있는 부동산, 주택이라든지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되게
희소 가치라든지 아니면 아마 집가 상승에 대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지역이다. 거기에 맞춰서 GTX 노선 같은 경우도 판교에도 들어가고 과천에도 들어가는데 판교 같은 경우에 지금 착공을 해가지고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한 3년만 있으면은 GTX 노선이 또 생겨요. 또 주 주변 일대에 여러 우리가 테크노밸리, 판교 테크노밸리 1차가 지금 잘 돌아가고 있고, 그 다음에 테크노밸리 2, 3가 지금 계속 개발 중에 있는 주변 일대 일자리가 또 상당히 많아지고, 그 다음에 판교역 같은 경우에는 8호선의 연장선이라든지 아니면 이 분당 일대에 대기업들의 이주들이 많이 되면서 아마 판교의 가치는 좀 더 높아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의 아파트 가격도 사실은 판교가 조금 더 높아요. 아주 그냥 미세하지만 그 다음에 과천이 높고 그 다음에 위례가 되는데 이 세 지역은 다 좋은 지역이지만 저는 아주 미세하게만큼이라도 판교 쪽이 좀 더 좋다. 그 다음에 판교요? 과천, 네. 그 다음에 위례 신도시 쪽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어서 아마 똘똘한 한자로 갈아타신다고 하면은 저는 판교 쪽 말씀드리고 이걸로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